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국민TV 국민라디오 18시간 투개표 특별방송. 풀뿌리 민주주의 당신의 손으로. 딴지 라디오와 국민라디오 팟빵이 공동 기획한 18시간 투개표 특별방송 제9부 서울 동승동 대학로 벙커원에서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문희정입니다. 네, 국민TV 스튜디오가 아니라 벙커원에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또 지금 이 시간에는 특별한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각자 자기소개를 직접 해주시겠어요? 네. 전세계 국민TV 국민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안에 계신 이번 지선 유권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XSFM의 책임 프로듀서 UMC입니다. 그리고 제 앞에는 딴지라디오 대표 선수 한 분 앉아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딴지일보 너클볼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주 박수를 치는 풍습이 있군요. 네. 아, 박수 치면 안 됩니까? 저희는 안 하던 스타일. 반갑습니다. 네. 아니, 뭐 본인 준비해 오신 거 있으세요, 지금? 어제 한 수십 장짜리 이 대본을 봤습니다. 네. 예. 이렇게 많이 준비를 하셨는데. 저희 건 얼마 안 돼요. 맞아요. 예. 그럼 왜 다 보고 있습니까? 그러게 말이에요. 저희 보다 허탈해가지고, 그냥 가만 앉아있자. 그렇습니다. 근데 많이 끼고 있네? 저희가? 네, 앞으로 계속 이럴 것 같습니다. 네. 네네. 아니, 우리 UMC님은 오늘 굉장히 의상을 갖춰 입고 나오셨어요. TV 아닌데. 네. 원래 이렇게 갖춰 입고 다니십니까? 아닙니다. 6시에 결혼식이 있습니다. 사회를 보러 가야 되거든요. 네. 주례 아닙니까? 주례 겸 사회. 네, 본인 결혼은 아니죠? 예. 네, 그렇습니다. 제가, 석유 부자도 아니고 뭐 결혼을 또 하겠습니까? 하여간 다른 이야기들은 차치하고. 네. 예, 우리, 투표 방송 진행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네. 예. 두 분 다 투표하고 오셨겠죠, 당연히? 네, 당연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몇 시에 가서 투표하셨나요? 그리고 투표장 분위기 어땠나요? 네, 오늘 11시에 갔고, 저는 서울시 은평구민인데요. 네. 왜요? 은평구민. 아, 예. 진짜요? 네. 그럼 구청장 그 사람 뽑으셨어요? 그 사람. 완전 진짜요? 이상한. 예. 진짜요?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일단. 네. 뒷담 지대 제가 방송 오늘 당일이니까 못하고. 근데, 예. 네. 큰 예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은평구는 비교적 어린 학생들이 많은 곳이고 젊은이들도 많이 사는 곳인데 30대 비중이 다른 자치구, 서울 자치구들에 비해 높은 곳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어르신들만 많이 봤습니다. 예. 문 아나운서님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사실 9시 때 가서 투표를 했는데. 네. 일단 투표장은 굉장히 한산했고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어르신들이 네. 젊은 층에 비해서는 많으셨습니다. 근데 네. 젊은 층이 우리도 그렇습니다만 아침잠이 좀 많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쯤은 하시고 계셔야 될 텐데. 그러니까요. 네. 예. 불안합니다.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 있어 그런 게 아니고, 국민이 투표를 못 한다는 건 아쉬운 일이니까, 예, 못 하실까 불안합니다. 지금이라도 들으시면 달려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6시까지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죠. 한 4시간 정도 남아있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4시간이면 여유 있게 가실 상황이 아니고요. 일단은 빨리빨리 먼저 해놓고 다른 일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네. 지금 이 벙커원에 저희가 소문냈나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우리 너클블러님의 등짝을 보고 계신데요. 아, 그렇습니다. 예. 네. 그죠. 예. 벙커원의 풍습입니다. 여기 네. 오셔가지고 시간 많으신 분들이 네. 너클블러님의 등짝을 보고 계시죠. 예, 등짝을 보고 계신데 얼굴 보고 싶으시죠, 여러분? 아니라니까요. 예, UMC님 얼굴은 보고 계신데 너클블러님은 등짝, 등짝 잘생겼나요? 네. 아니랍니다. 네. 근데 다들 투표하고 오셨죠? 그러시길 네,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 우리 너클블러님은 어느 구민이십니까? UMC가 은평구를 대표하는 유권자라면 저는 이제 관악구를 대표하는 유권자입니다. 저희 그 투표소가 네. 좀 지대가 높아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일찍 투표를 하고 왔는데 아직 연로하신 분들이 지대가 높다 보니까 많이 올라오지 못하셨어요. 뭔 소리야? 젊은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아마 한 2시 투표 이후에 방해하고 있다는 거야 지금? 2시 이후에 아마 우리 어르신분들은 올라와서 투표하지 않으실까 뭐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두 분이 정말 인기가 많은가 봐요. 지금 게시판에 완전 반가워하시는데요, 다들. 네, 저희들도 완전 반갑습니다. 네, 저희도 오랜만에 만났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UMC님, 그리고 너클블러님과 함께하는
특별방송 제9부 많이 댓글 올려주시고요. 자, 먼저 우리 변현주 PD가 6.4 지방선거 투표율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후 2시 현재 6.4 지방선거 투표율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국 투표율부터 보시겠습니다. 사전 투표율과 합산해 42.3%입니다. 시도별로는 전남 53.5%로 동시간대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이고 있고 부산 39.1%로 가장 낮은 투표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대 격전지인 서울시는 42.1%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격전지인 인천은 39.3%, 광주는 42.7%, 경기 39.2%입니다. 투표는 오늘 오후 6시까지 진행되고 개표는 투표함이 총 252곳의 개표소에 도착하는 대로 시작됩니다. 오후 6시 30분을 전후로 개표가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이르면 밤 11시쯤 많은 지역에서 당선인의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6.4 지방선거 최고의 격전지로 떠오른 서울시 교육감 선거 후보들은 오늘 대체로 홀가분한 표정으로 투표를 마쳤습니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충분히 다가갔는지 스스로 되돌아보며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조희연 후보는 오늘 오전 8시쯤 부인과 함께 구로구 오류동 성공회대에 설치된 투표소를 찾았습니다. 한편 이상면 후보는 오전 10시쯤 관악구 낙성대동 제1투표소에서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논란의 중심에선 고승덕, 문용린 후보는 앞서 사전투표를 마쳤습니다. 고 후보는 지난달 31일 종로구 청운 효자동의 사전투표소에서 부인과 함께 투표했습니다. 문 후보는 지난달 30일 마포구 합정동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부인과 함께 주권을 행사했습니다. 6.4 지방선거 사전투표일에 이미 투표한 것으로 돼 있는 선거인이 오늘 또 투표에 참여하는 이중투표가 발생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 중입니다. 경기도 의정부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늘 오전 7시쯤 녹용초등학교에 마련된 녹양동 제2투표소에서 투표한 이모 씨가 사전투표와 당일 투표에 이중으로 투표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선관위는 이 씨의 사전투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 씨가 공직선거법상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투표 방해의 목적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기상 악화로 중단됐던 세월호 참사 현장 수중 수색이 3일 만에 재개됩니다.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는 오늘 바지선 고정 작업을 마친 후 4층 선 및 창문 절단 등 수중 수색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책본부는 민관군 합동구조팀 100여 명을 대기시켜 3층 객실과 식당 주방, 4층 객실과 다인실, 5층 중안부를 수색할 계획입니다.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오늘 유병헌 전 세무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 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이모 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 중입니다. 검찰과 경찰은 오늘 오전 12시 46분쯤 수원 영통에서 이 씨를 체포해 인천지검으로 압송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대균 씨의 운전기사 역할을 하며 그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기온은 전반적으로 어제보다 높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9도, 전주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만 영남과 제주, 영동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영동은 밤 한때 비가 오겠고 영남은 내일까지 최고 60mm 정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7.7도, 습도는 57%입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풀뿌리 민주주의 당신의 손으로 제9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9부는 저 문희정과 그리고 UMC 그리고 너클블러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분과 제가 함께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지금 댓글 게시판이 난리가 났습니다. 예. 네. 두 분이 꽤 유명 인사네요. 네, 상황을 침소봉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다지 많은 리플이 올라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비관적입니다. 네, 반응은. 게다가 저에게는 없어요. 그렇습니다. 네. 하여간 뭐 오늘 방송의 주제는 네. 계속 노래를 들어봐도 네. 투표를 발로 하지 마라. 그렇습니다. 손으로 해라.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도 발로 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예, 진지하게 방송하겠습니다. 네. 계속 웃으시게 두고요. 저희 코너 이름이 네. 문희적으로 웃겨라. 그래요? 그런 것 같아요. 괄호 열고 여기 저 네. 1포인트로 조그맣게 써 있구나. 네. 그런 내용인지 몰랐네. 네, 그렇습니다. 우리 둘만 알고 있어요.
문희정 아나운서님이 지금 정신 차리시는 동안에, 네. 저 앞 시간 2시 지금 10분 지났으니까, 그 투표일 얘기 살짝만 하고 지나가도 됩니까? 네네네, 아니, 하세요. 되게 고마워하시네요. 아무 준비도 안 되어 있으시네요. 아까 변현주 아나운서께서, 이렇게 쭉 읽어나가시는데, 되게 반성문 읽는 느낌이었어요. 고개 푹 숙이고, 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네. 그걸 쭉 읽다 나가셨는데, 네. 지금, 앞에까지, 전전날까지, 5월 30일까지 박빙으로 분류가 되고 있던 곳에, 광역자치단체에 관련돼서는, 그곳 중에 몇 군데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강원도가 50%를 넘겼고요. 50.3%네요. 세종시가 49.8%, 그리고, 충남이 43.3%, 충북이 45.9%. 다 지금 거의 5기 지방선거에 비해서는 10에서 15% 상승한 수치고요. 그리고 낮은 곳은 이제 격전지들 중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부산이 39.9%, 인천이 39.8% 정도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지방선거로는 제가 기억으로만 말씀드려서 정확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1기, 2기 지방선거 이후에 가장 높은 지금 투표율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체 투표율은 좀 낮고 격전지 투표율은 좀 올라가는 상황으로 볼 수 있겠네요. 아하,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아니, 저기요, 방방님? 예, 문하나님, 연계들과 방송하시니 좋아 죽으시네요 하셨는데, 잠깐만요. 아니, 네. 외모상 봤을 때 두 분이 결코 연계 아니시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아닙니다. 예, 외모상 보면 제가 더 어려 보입니다. 아니. 이게 지금 보이지 않는 방송이라고 대놓고 네. 아무 말이나 나오는 대로, 네. 네, 그렇습니다. 예. 억울합니다. 네. 자, 사실은요, 투표율 자체가, 물론 높아야 됩니다. 투표율이 네. 높은 건 좋습니다만, 어느 연령대의 투표율이 높은가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난 대선 때 경험했습니다. 그렇죠. 아무 의미 없죠. 아무 의미 없, 이게, 어느 정치 세력이 뭐 웃는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네. 예, 이제는 완전히 가치 중립적으로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높은 투표율에 대해서. 누가 막 기뻐하고 누구는 우울해하고 그럴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런 얘기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12월 19일, 작년 12월 19일에도 대선 관련해서 뭐 저나 국민TV에 많은 분들이 방송 참여해 주셨는데 그때도 제가 2시에 방송했었거든요. 그때 투표율 사상 최고다 이런 얘기 나와가지고 잔치집이었죠. 네.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렸다는 그 방송 하셨나요? 네, 그럼요. 본의 아니게 죄인 됐었어요. 예, 그러고 나서 도망 다니셨다고. 아, 이분은 도망 다니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 당시에 그럼 너클블러님은 같이 방송 안 하셨나요? 아, 전 그때 하지 않았고요. 네. 그때 그냥 저는 투표 마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샴페인을 일찍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아, 진짜 참 끝났다. 샴페인을. 네. 모두 끝났다. 네. 네, 고기 그러고 굽다 있었습니다. 말고 이제 굽던 걸 집어 던졌죠. 네, 그렇죠. 그렇죠. 불판을 엎었죠. 맞습니다. 예. 네. 자, 지금 웃을 때가 아니라고 긴장 그럼요. 타야 돼요. 네. 예, 하셨는데, 예전에는 저희가 정말 간단하게 투표율이 높으면 뭐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어느 연령층이 높은가가 더 중요한 문제고요. 네. 그리고 기존에는 여론조사 결과가 굉장히 신빙성이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몇 번의 선거를 통해서 여론조사가 그다지 신빙성이 없다라는 걸 확인을 했죠. 그리고 더불어서 이번에는 사전 투표가 굉장히 투표율이 높았습니다. 네. 예, 높았기 때문에 그 출구조사가 포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는 출구조사만으로 네. 섣불리 결과를 예측하기는 참 쉽지 않다. 그리고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 그래서 지금 다들 뭐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희가 이 방송을 하고 있는 이유가 예. 투표를 일단은 독려를 하기 위한 방송이고요. 그리고 주변에 이제 많은 분들에게 왜 우리가 끊임없이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되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약간은 위기감을 조금 고조시키는 방송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아, 그렇습니까? 아님 말고요. 아니, 위기감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네. 물론 우리도, 국민들도 유권자도 정치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뭐, 정당처럼, 사람들한테 더 많이 이야기하고, 정치적인 액션을 취할 수는 있지만, 네. 투표하시고 오셨으면 잘하셨습니다. 네, 이제 마음 편하게 생각하셔도 전 된다고 봅니다. 네. 투표를 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선거를 이렇게 맞이하면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유권자 후보, 이 두, 케이스를 볼 때 사실 유권자가 할 수 있는 건 많지가 않습니다. 후보들이 할 수 있는 건 정말 많죠. 네. 네. 저 이순신 동상 앞에서 큰절도 하고,
네. 네, 도가니도 나가고 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울고. 네, 그렇습니다. 노래도 부르고. 네, 협박도 하고. 맞습니다. 네. 근데 사실 유권자가 할 수 있는 건 이 한 표를 행사하는 것밖에 없어요. 네. 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다는 지점에서도 이 자신의 한 표를 행사하는 게 매우 중요하지 않겠는가, 뭐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네. 저희가 오늘 아침 6시부터 이 국민 라디오에서 18시간 투개표 특별 방송을 시작을 했는데, 네. 이제 댓글 게시판을 제가 쭉 살펴보니까, 네. 지금 현재 댓글 게시판에 글을 올리시는 분들, 그리고 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신 분들, 더불어서 벙커원에 와서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은 제가 참 안타까운 게 너무나 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와 있다는 거죠. 아, 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유권자가 할 수 있는 게 한 표를 행사하는 것밖에 없지만, 네. 그 한 표가 너무나 간절한 사람들이 지금 함께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에게 이 한 표가 간절해졌을까? 굉장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서울시에서는 길을 지나가다 보면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지켜주려고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눈물을 닦아드려야죠. 네. 한 사람 눈물을 닦으려고요. 그렇습니다. 한 1,000만을 동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네, 절도 해야 되고. 네. 네. 그렇습니다. 우리 대본 진행해 주시죠. 네. 이거 읽어드리면 되나요? 네. UMC님이 그것은 알기 싫다를 통해, 성이 제로. 예. 보이스웨어가 있는 줄 알았어요. 네. 네, 전국 권역별 선거구를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워낙 유명하죠, 이게. 자, 오늘 총 정리를 해 주시면 어떨까? 준비해 오셨죠? 아닙니다. 준비는 마음속에. 머릿속에 늘 있는 겁니까? 소배도 뭐 금방 해놓으실 거. 네. XSFM의 지방선거 데이터 센터를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이게 아마 저희들은 이제 총선이 와도 재보선이 와도 비슷한 시도를 XSFM 계속 할 건데요. 무슨 방송인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면, 지방선거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광역지자체 단체장 후보와 그리고 이제 경선이 안 끝났을 때는 예비 후보들까지, 그리고 계속해서 기초자치단체장 후보들까지 전부 면면을 뭐 길게는 아니지만 후보당 뭐 1에서 5분 정도 살펴드리고, 예, 메이저 방송에서 만날 수 없는 정보들은 뭐가 없나 하고 이제 뒤져서 이야기를 해드리는 코너였습니다. 네. 예, 뭐 그러고 보니까 뭐 그냥 전국 후보자랑 뭐 이런 느낌이죠. 예, 전국 뭘 후보자랑. 했고 뭐 음주운전을 몇 번을 했으며 뭐 GTA다 이 후보 이런 얘기하는 좋습니다. 네 그런 방송이었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간에 말하기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이 깜깜이 선거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하죠, 지방선거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예, 지방선거가 깜깜이 선거가 된 것. 즉, 유권자들이 이 지방선거에 나선 후보자나 정당의 정책들 그동안 어떻게 해왔는지를 파악할 시간도 없이 나가서 투표를 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게. 그렇게 되는 가장 큰 책임은, 언론에게 돌리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 방송을 준비를 하면서. 언론이 선거 때가 되면, 뭐 지지율,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사전 여론조사 이런 이야기는 정말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평론가분들이나 이제 앉으셔가지고 뭐 어떤 후보가 될 거다 간혹가다 막 내기도 하시고 서로 그러세요. 네. 근데 이건 이제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강한 존재인 유권자를 어찌 보면 좀 방치하는 행위가 아닌가. 혹시 우습게 보는 것은 아닌가. 왜냐면 혹시라고 붙이셨습니까? 네. 예, 저희는 이미 웃음꼴을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네. 예, 솔직히. 예. 왜냐하면 지방선거의 경우에 더더욱 그렇죠. 우리 동네 시장, 구청장, 군수가 우리 광역자치단체의 도지사나 시장이 우리 지역에 이제까지 뭐 현임 후보가 있으면 이제까지 무엇을 해왔으며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이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쓴 세금이 어디로 갈 것인가. 이게 국민 전체의 이해가 아니라도 나 한 사람의 이해, 뭐 관계를 더해주던 앞에 도로를 더 깔아주던 아니면 어린이집을 새로 하나 개설해주건 24시간으로 늘려놓건 이런 정책들을 얼마나 믿을 수 있게 할 수 있는 사람인가 혹은 그걸 믿을 수 있게 해왔는가 이런 정보를 주는 방송이 좀 많아져야 될 것 같더라고요. 네네. 예, 뭐 그래서 준비를 했던 거였고 지금 홍보하자면 늦었는데 네 앞으로 비슷한 시도가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유권자를 정말 무서워하려면은 CMA 투자하러 온 손님처럼 생각해야 돼요. 예, 내 한 표를 가지고 이만큼의 투자를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해주는 방송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좀 깐깐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국민들이 조금 더 많이 깐깐해지고 조금 까칠해져야 되지 않을까. 네. 왜 우리들끼리 있을 때 서로에게는 참 많이 까칠하고 깐깐하면서 정작
제대로 깐깐해져야 되는 정책 위반자들 앞에서는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세금을 자기네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사람들 앞에서는 그렇게 흐물흐물해버리고 또 무관심해져 버리는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들이 먼저 각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드는데. 네. 사실 뭐 그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아요. 사실 유권자들의 입장에서는 가장 알고 싶은 건 사실 결국 그 투표나 선거도 사람을 뽑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본 모습, 그러니까 만들어지기 이전의 모습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 사실 언론들은 그 선거를 앞두고 가공된 이미지를 보여주기 급급하다는 얘기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저희가 뽑을 사람에 대한 그 실체에 접근하기는 좀 어렵고 네. 만들어진 이미지가 만들어낸 공약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네. 사실 그 자기의 어떤 표를 행사하고 싶은 그래서 그 후보를 알고 싶은 관심들이 좀 떨어져 나가고 있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니에요. 근데 아니에요. 헛된 소리예요. 근데 이번에는 좀 달랐던 게요. 그 후보의 가족들이 네. 속된 표현 한번 쓰겠습니다. 까발려 주셨죠. 참 많이. 네.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그거예요. 이 가공된 이미지 말고 미디어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건 이 사람이 우리 동네에 뭘 얼마나 잘해줄지 말고는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근데 어떤 저런 가공된 이미지 뒤에 진실한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라는 쪽으로 핀트를 잡으면 지금 몇몇 후보 나온 것들처럼 이제 가족이 1일 드라마를 써야 하는 정책에서 한 발 한 발 떨어져야 되는 상황이 나타납니다. 예. 그 진짜 깐깐한 유권자라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일지 궁금해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인물의 어떤 실체로 다가간다는 게 전부가 될 수는 없을 것 같고, 사실 그 사람이 얘기하는 공약에 대한, 실체에 좀 접근하는 도움이 충분히 될 수 있다는 뭐 그런 정도의 지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다음 총선 때 XSFM의 총선 데이터 센터를 네. 알겠습니다. 제가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저희가 그걸 꼭 기억해야 할 텐데요. 네. 광고를 흘려듣지 마시고. 네. 좋은 물건. 네. 아니, 그 사이사이 자주자주 잊지 않도록 광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네. 네. 자, 여러분께서는 국민라디오와 팟빵 그리고 딴지 라디오가 함께 공동 기획한 18시간 투개표 특별방송 풀뿌리 민주주의 당신의 손으로 제9부 벙커1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팟빵 게시판이요. 오늘 방송 중에 제가 봤을 때는 가장 불이 났습니다. 다른 게시판을 보고 있나 봐요. 그러게 말입니다. 저희는 지금 뭐 다 저기요, 등장님. 제가 등장님, 여기서 네. 이러시면 안 되고요. 알겠습니다. 보시라고요, 네. 지금. 제가 보던 건 MLB 파크인가? 이거 왜 조용해요. 아직 야구를 안 해서. 네. 예, 아니,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 제보와 함께 이제 네. 본인들이 투표 인증도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에 관해서 이제 하고 계신 생각들. 네.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게시판에 오시고 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볼 수 예. 있겠네요. 지금 뭐 한번 읽어드리죠. 앞에 이제 8부를 국민TV 스튜디오에 진행하셨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지역구별 뭐 정치적인 성향이나 분위기에 대한 얘기가 나왔던 모양입니다. 인천에 대해서 도움말을 주신 분이 한 분 계시네요. 1시 54분에 채라고 읽힙니다. 인천의 시내 쪽 지방색 자체는 야권 느낌이 많이 났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인천 쪽이 보수 성향 쪽 결과였던 이유는 투표를 하기 힘들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서울로 출퇴근하는 분들과 남동공단 쪽 출근이 오전 8시 출근이 많으니까 어쩔 수 없었던 게 많죠. 그러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나 연세가 있으신 분들의 표심 반영이 더 많이 됐을 겁니다. 그게 그렇게 고착화됐을 뿐이었지요. 게다가 그놈이라도 좀 설득력 있게 될 만한 일들도 좀 있었고 그냥 30년 인천 살았던 사람이라 잠시 글 남깁니다. 네. 지금 그 새로 고친 계속하시면 새로 올라온 글 보실 수 있고요. 네. UMC님. 모르시는 거 아니죠? 아니에요. 새로 고치는 거 보고 있는데. 예. 별로 없다니까요. 네. 아니, 지금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아마 이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은 제일 답답한 게 주변에서 투표하라고 했을 때, 네. 그놈인데 뭐하러 뽑냐, 나는 포기할란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을 네. 사실 설득하는 일이 가장 힘들고 좀 짜증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자, 짜증나는 사람들, 나온 그 인물들이 썩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네. 한 표를 행사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네. 얘기를 좀 해보자면요. 평상시에 다른 모든 기준으로 다른 모든 일을 할 때 그놈이다라는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하면 뭐 전셋집에 들어갈 때나 자기가 가게를 열 건물주를 만날 때 아주 최악의 인물을 만나시게 될 겁니다. 네. 서로 제보다 말고 그놈인데 저놈에게 월세를 주겠다라고 하시겠죠 아마. 굉장히 등골이 오싹하네요.
아까 가깝게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무서운 짜증나는 집주인만큼 짜증나는 존재는 잘 없잖아요, 그죠? 예. 근데 한 집만 관리하나요, 지자체장이? 그렇지 않습니다. 네. 예. 뭐 세상에 품이 들지 않는 일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네. 뭐 그놈이 그놈이죠. 전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놈이 그놈일 수 있어요. 유권자들이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가 뭐 그런 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 옥석을 가려내는 게 바로 유권자들이 좀 해야 될 일이 아니겠느냐. 사실 그 UMC가 XSFM에서 그 방송을 진행했던 이유도 바로 그 옥석을 가려내기 위한 뭐 다양한 자료들이나 이야기들을 좀 풀어내는 과정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여전히나 아마 요번 그 지자체 선거 이후에도 아마 그놈이 그놈일 확률은 지금에 비해서 별반 떨어지거나 네. 이러진 않을 거라고 좀 봐요. 다만 계속적으로 그 유권자들 해야 될 일들은 그런 옥석을 가려내는 일들, 네. 다양한 방송이나 언론을 통해서 그리고 뭐 언론이 지금 뭐 책임을 방기하고 있긴 합니다만 뭐 다양한 지금 대한 언론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과정들을 좀 품이 들더라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생각됩니다.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있을 방법은 없지만 내가 만약에 뭐 아까 남겨주신 분 뭐 인천시장을 뽑아야 되는데 내가 인천시장 새누리당 후보 그러니까 뭐 이렇게 유력한 두 후보를 잘 알아요. 네. 그 봤더니 한 사람은 완전 개차반이에요. 막 가진 죄는 다 짓고 다니고 막 사람 막 때리고 다니고 막 술 엄청 많이 마시고 진짜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옆에 있는 나머지 한 사람은 그 사람도 성격은 도굴꾼이야. 분묘 도굴을 해. 네, 실제로 제주도지사 후보 중에 그런 분이 계시죠? 예. 예. 깜짝 놀랐네 진짜. 생각만 해도 도굴이 나왔어요. 별범죄를 담았지만 분묘 도굴은 쩔었어요. 저 그 네. 이번 네. 그 선거에서 네. 업적 2개가 발생했어요. 뭐요? 하나는 도굴. 도굴. 도굴 후보가 등장했다. 아 왜 그래? 또 하나. 분묘. 예. 그리고 새로운 유형의 투표 전도사가 등장했다. 뭐? 우리 잠깐 그 존재감을 잃고 있었던 네. 우리 이명박 전 대통령이 우리 신분증 대신 네. 신용카드를 제시했다는 기사가 올라왔어요. 네. 아무리 만사가 돈이면 다 되는 줄 아는 사람이지만. 네. 그래서 저희 우리나라에서 웃음 전도사 그렇습니다. 황수관 박사님. 네. 투표 전도사. 네. 이명박 전 대통령. 비자 전도사. 그렇습니다. 네. 어맹부각하.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드리려는 말씀이 뭐냐면 네. 사람을 그렇게 잘 알아서 둘 다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 중에 하나를 뽑아야 돼. 좋습니다. 그럼 근데 우리는 평가해야 될 건 그거죠. 시의 빚을 네, 저도 된다 시장해봐라 이렇게 시켰더니 누구는 1조를 줬고 누구는 1,000억을 줄 수 있습니다. 그 차이는 성격이랑 달라요. 그렇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앞뒤 꽉꽉 막혀서 말이 전혀 먹히지 않는 사람과 네. 그래도 적어도 앞에 앉혀놓으면은 말은 들을 수 있고 얘기는 할 수 있는 사람. 그럼 우리는 누굴 뽑아야 할까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오늘 앞 시간에 앞 시간에 8부까지 나오지 않았던 얘기들이 좀 나올 것 같은데요. 네. 정치인 중에 누가 얘기하면 들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적어도 우리 얘기에 귀를 기울이는 신용이라도 해주는 사람이요. 네. 네. 뭐 많은 거 바라지 않습니다. 뭐 그들은 선거 기간에만 네. 저희에게 고개를 숙이고 손을 내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끝나면은 글쎄요, 뭐 노예가 된다라고 많은 분들이 표현을 하십니다만 네.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노예가 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과연 우리 행동을 보면은 우리가 정말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한 아까 우리 너클블러님 그런 표현하셨죠. 품을 들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얼마만큼의 네. 품을 들이면서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저희는 의식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예, 지금 투표 인증 많이 해주시는데요. 네. 제이님께서 아침 출근길에 서둘러 투표하고 왔습니다. 다들 소중한 권리 행사하셨으면 좋겠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웃음소리가 조금 짜증나시나요? 죄송합니다. 좀 더럽겠습니다. 예. 그걸 왜 문화나는 좀 사과하고 네. 계세요.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올라오니까요. 최대한 귀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예. 너클블러님의 목소리 여유가 있어서 좋다. 뭐 또 들어본 목소리 중에 최고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는데 말씀 좀 많이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좀 읽으세요. 게시판 좀. 네. 딱히 뭐 보이는 게 아직은 없네요. 저희가 네. 제가 좀 전에 그 신용카드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 네. 신용카드로 투표하게 해주고 투표한 신용카드 포인트 쌓아주면 더 많이 투표하지 않을까요? 이런 리플이 올라왔네요. 네. 지금 그리고 성남의 투표율이 조금 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남 투표율이 조금 저조하다라는 글도 올려주시고요. 지금 사실 참관인으로 선거하는 곳에서 함께하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요. 예. 이제 그분들이 그 현장에서
목격하는 불법적인 행위들에 대해서도 지금 얘기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댓글 게시판을 그대로 읽어드릴 수는 없고 사실 확인을 한 다음에 전해드려야 네, 되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제보는 다 올려주십시오. 네. 예. 오늘의 문제는 이제 여기저기서 문제들이 터지는데 그것들을 외부에 공표할 수 없다는 게 문제죠. 당장 지금 뭐 수사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 그렇다고 해도 제보를 받을 수 있는 곳은 많습니다. 경관이도 있고 경찰도 있고 그리고 그렇습니다. 반드시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 혹은 뭐 정규직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오늘 뭐 원하지 않게 출근하신 분들 많이 계시죠. 근데 잠깐 투표는 다녀오실 수 있는데 혹은 뭐 출근을 늦게 하시거나 근데 그렇게까지 안 해주는 그렇게도 안 해주는 사장이 있다. 그러면은 신고하실 때 많습니다. 민주노총이나 참여연대 확인을 꼭 해주십시오. 네. 예. 네. 자, 이번에는 전국 각지의 국민라디오 통신원을 연결해서 투표장 표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대구로 가보겠습니다. 대구의 이은혜 조합원님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UMC님도 인사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목소리가 굉장히 좀 애띤 것 같아요. 예. 혹시 본인의 연령대를 좀 밝혀주실 수 있나요? 저 지금 23살이요. 대학생이죠? 연령대만 밝히라고 했는데 자랑하고 싶을 나이죠. 네. 초반에 방점이 찍히죠. 그렇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이은혜 통신원은 지금 어디에 나가 계십니까? 네, 전 지금 이제 대구 달성군 화원읍에 있는 제6투표소에 나와 있고요. 네. 오늘, 대구 날씨 어때요? 지금 많이 흐리고 비도 약간씩 오고 있어요. 그러면 혹시 좀 투표하는 발길이 줄어들지 않을까 살짝 걱정되는데요. 어떤가요, 분위기가? 제가 아침에도 일찍 나왔었는데요. 그때도 이제 사람들이 드물지 않게 계속 드나들었고, 지금도 이제 아침에 비해 젊은 분들도 많이 보이고, 이제 시민들 많이 드나들고 계세요. 네네. 우리 이은혜 통신원이 이제 20대고 또 대학생이기 때문에 사실 주변의 친구들이 얼마만큼 또래들이 이번 지방선거에 좀 관심이 있을까 좀 궁금한데 얘기를 네. 좀 혹시 해보셨나요? 네, 아무래도 모이면 이제 선거철이니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나누게 되는데요. 이제 평소에 관심이 있던 친구들은 물론 많이 관심이 있지만 그 무관심한 친구들은 이게 나랑 뭔 상관이 있나 또 그리고 너무 어려워서 정말 잘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예. 그래도 이제 대구는 다들 아시겠지만 되게 보수적인 도시인데요. 젊은이들 이제 문화도 많이 보수적인 편이거든요. 네네. 그래도 선거나 이제 정치적인 면에서는 어른들과는 또 굉장히 달라요. 20대들은 많이 진보적인 성향을 보입니다. 진보적인 성향을 보인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계신 곳이 네. 대구란 말이죠. 네. 네, 비교적. 여기 그냥 네. 대구 아니에요, 여기. 네. 달성입니다. 네, 맞아요. 퍼센테이지 아세요? 네, 성지입니다, 예. 성지. 네. 예. 아마 이번에 대구에 쏠린 관심이요. 네. 대구시장 이제 후보로 나오신 분들에게 쏠린 관심이죠. 그래서 네. 대구에서 과연 파란이 일어날 것인가에 많은 분들이 좀 기대를 걸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그래도 대구인데 뭐가 바뀌겠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혹시 체감하는 분위기의 변화 같은 게 있으신가요? 네, 우선 말씀드렸듯이 이제 젊은 층들은 더 많이 변화를 바라는 분위기고요. 그리고 사실 대구는 지금 민심이 많이 예전보다 동요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고 정말 소비도시로 지금 전락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권영진 새누리당 후보랑 김부겸 민주당 후보 사이에서 이제 어른들도 많이 마음을 바꾸고 계세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여론조사도 권영진 후보가 앞서고 있긴 하지만 설령 권영진 후보가 당선이 되더라도 이제 김부겸 후보가 좀 많은 표를 얻어서 이제 당에서 많이 긴장감을 가져야 하지 않겠나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어른들도. 네. 어른들도 이런 말씀을 하신다. 그러면은 네. 대구가 약간 무언가 달라질 희망을 이제 조금씩 우리에게 꿈꾸게 해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네. 지금 현재 투표율 혹시 확인하셨나요? 네, 아까 한 오후 2시쯤 투표율이 지금 대구는
34.8%로 나왔고요. 네. 그리고 여기 달성구는 33.5% 나와 있었습니다. 아직 지금 사실 시간이 한 3시간여 정도밖에 남지 않아가지고 좀 빨리 서두르셔야 될 것 같은데. 네. 네, 지금 투표율이 높은 편은 아니네요. 네, 그렇죠. 우리 이은혜 통신원은 예, 네. 예. 이 국민 TV, 국민 라디오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가 있나요? 사실 지역적 특성상 사실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저도 사실은 전에는 잘 몰랐다가 네. 이번에 아는 선배분이 여기 이제 지역 지금 전화 연결하는 거 혹시 해볼 생각이 있느냐고 이제 권유를 해주셔서 저도 이번에 사실 알게 됐거든요. 네. 근데 무언가 네. 희망을 받기 때문에 함께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혹시 본인이 바라는 희망 같은 게 있으시다면? 좀 우선은 제가 같은 20대로서 20대들이 너무 사회 문제나 정치에 관심이 없다는 게 제일 안타까워요. 그래서 어렵다고만 생각 말고 물론 스펙 쌓기도 중요하지만 좀 먼 미래를 봤을 때 분명히 자신들에게 영향을 주는 일이니까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네. 조금 더 대구도 열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통신원으로 자청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귀찮으실 텐데 투표소까지 좀 나가서 이렇게 인터뷰까지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구의 이은혜 통신원이었고요.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광주로 가보겠습니다. 광주 남구의 정용진 통신원 나와 계십니까?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광주광역시 남구 효덕동 제7투표소의 정용진 통신원입니다. 아유, 예, 아주 정석에 맞춰서 잘해주셨고요. 깔 준비하셨네요. 네. 예, 지금 광주 날씨는 어떻습니까? 지금 광주 날씨는 약간 흐려있는 상태입니다. 네. 혹시 투표장으로 향하는 발길이 좀 많으신가요? 지금 제가 잠깐 보니까 전남은 꽤 투표율이 높은 편이거든요. 예, 지금 오전에 60대 이상의 노년층들이 많이 투표를 하셨고요. 네. 지금 현재는 30대에서 50대의 투표자들이 발을 잇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혹시 사실 광주 같은 경우에는 네. 굳이 전략공천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전략공천을 했다는 이유만으로도 굉장히 광주 시민들의 마음이 좀 혼란스럽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네. 체감하고 계신 분위기는 어떠신가요? 지금 현재 타 지역하고 틀리게 광주는 어떻게 보면은 야당 의원 2강 체제로 지금 경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지금 광주 조금 앞서는 우세한 분위기는 민주화의 성지 광주에서 민심에 역행하는 전략 공천에 대한 심판론이 조금 우세한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UMC님 혹시 너클블러님 광주에 계신 우리 조합원 분한테 궁금하신 거 없으신가요? 네. 지금 전남은 좀 높이 나왔습니다만은 예, 조합원님 듣고 계시지요? 예, 말씀하십시오. 예. 전남의 경우에는 이미 2시 기준으로 52%, 53%가 넘어갔지만은 광주는 또 대도시라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전국 투표율 평균을 아주 약간만 상회하는 정도고 북구나 광산구의 경우에는 이제 40% 초반대로 비교적 낮은 편인데 지금 남구에 계시지요? 예. 예. 다른 곳들을 다 보실 수는 없었겠지만은 지금부터는 약간 잠깐 짬을 얻은 젊은이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슬슬 투표장으로 발길을 옮길 때인데, 지금은 어떻게 아침부터 보셨을 테니까 좀 줄어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보시기에 늘어나고 있습니까? 투표하시는 분들이? 투표하신 분들이 비교적 조용히 거의 비슷한 형태로 투표율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젊은 분들 많이 늘어나시고요? 예, 30대에서 30, 40대가 주로 많이 지금 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정영진 통신원께서 생각하시기에 30대와 40대의 투표율이 높다는 거, 예, 어떤 의미로 해석이 되시나요? 지금 오늘 제가 지켜본 바로는 네. 여성분들이 투표율이 예전 대선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좀 많이 뛰고요. 실제로 그게 체감이 되시나요?
네. 실제로 여성분들 투표율이 많이 올라간 걸 제가 직접 현장에서 보면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걸. 네네. 그리고, 현재 광주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도 타 지역하고 조금 성격이나 양상이 틀린 부분인데. 그렇죠. 우리 세월호 참사 이후로 해서 그 관계되는 부분은 조금 영향이 적은 것 같고요. 광주에서는. 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전략 공천에 대한 그 민심이 그 배신한다는 그 분위기가 그 부분이 조금 많이 그 팽배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지금 아침부터 이제 집이 근처여가지고 사실 자주 왔다 갔다 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요 투표하러 오신 유권자 분들하고 얘기를 좀 나눠보셨나요? 네, 한 서너 분하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네네. 그분들은 어떤 말씀들 하시던가요? 그러니까 뭐 교육감은 차치하고 시장 그 선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여기가 새정치민주연합의 윤장현 후보하고 무소속의 강훈태 후보 양강 구도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네. 새정치연합 쪽에 투표를 하신 분 말씀을 들어보면은 조금 밉더라도 현 정권에 대한 정권을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에 힘을 실어줘야 된다고 말씀들을 하시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무소속인 강훈태 후보 쪽을 뭐 투표를 하셨다는 분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민심에 배반하는 전략 공천에 대한 심판을 이번에는 해야 되겠다 하시는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네. 자, 오늘 하루 종일 저희 전화 연결해 주시고 또 인터뷰도 해 주시고 정말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광주 남구의 정용진 통신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국민라디오 팟빵 그리고 딴지라디오가 공동 기획한 18시간 투개표 특별방송 풀뿌리 민주주의 당신의 손으로 제9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게시판에 또 함께해 주신 분들 정말 많은데요. 생각을 해보니까요. 아유, 죄송합니다. 네. 제가 원래 3시 때 방송이 있어서 50분에 알람을 맞춰놨는데 못 껐네요. 네. 예, 죄송합니다. 좋네요. 네, 주무시다 10분 만에 깨서 방송을 하신단 말이에요. 네. 아니요, 제가 혹시라도, 경각심을,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예. 지금 저희가 사실은 투표 종료 시간이 다가올수록 더 많은 분들이 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쵸? 네. 예. 왜냐하면 이제 좀 궁금해지기도 하고, 네.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잠시 후 8시부터죠. 네. 8시부터 국민 TV에서 텔레비전으로 개표 방송을 특별 방송 해 드립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또 보기 위해서 미리미리 라디오로 함께하고 계신 분들 참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지금 각지에 계신 우리 조합원 분들이 그 현장 상황을 많이들 올려주셨거든요. 예. 좀 전해 주시겠습니까? 그럴까요? 예. 예. 우리 천안에 계신 엉겅키 사랑님께서 저도 2시쯤 투표했는데 20, 30대 여자분들이 많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앵그리맘이라고 그러죠. 이번에 사실은 40대 여성분들 그리고 40대 남성분들 투표율이 좀 높게 나오지 않겠느냐. 실질적인 행동으로 좀 이어지지 않겠느냐라는 굉장히 예측이 많았거든요. 네. 뭐 정확한 거는 나중에 개표가 돼 봐야 알겠지만 일단은 지금 여성분들의 참여가 높다라고 광주에서도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지금 천안에 계신 분들도 얘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성남 수정구에서도 4050 어머니분들이 투표장으로 많이들 향하고 계신다. 이런 제보 올라왔네요. 알겠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리플을 올려주시면서 성남의 투표율이 많이 낮다. 네. 라고 말씀해주신 분이 계셨는데 성남이 지금 좀 특이하긴 하군요. 수정구하고 중원구가 38%대인데 분당구가 의외로 높습니다. 43%가 나왔고, 그리고 뭐, 아까 전에, 문화나운서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지난 대선부터 있어 왔던 패턴이지요. 40대의 투표율이 좀 많이 올라갔고, 40대가 좀, 50, 60대에 비해서, 표심이 많이 좀 변한 것 같다. 20대와 좀 비슷해진 것이 아니냐 하는 해석이 지난 대선 때는 나왔었고, 이번에도 이어진다면 뭐 트렌드에 속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아무래도 농촌 지역에 도시 사는 사람으로서 부끄러운 일입니다만은 농촌 지역의 투표율이 더 높은 추세는 여전해 보입니다. 예. 아까 전남 높다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전남의 구례군이 70%를 넘겼습니다. 지금. 예. 네. 뭐 경기도에서 제일 낮은 곳이 부천시 오정구가 33%를 기록을 했는데
네, 이게 이제 꼭 이게 악덕 고용주들 때문에 그런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네, 아니면 달려 나오셔야죠. 좀 전에 저희가 대구에 계신 통신원분 연결했었는데 지금 그 방송 들으시고 2시 44분 기준으로 해서 대구 투표율을 보내주신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전국 42.5%에 현재 대구 38.3%. 조금 뭐 낮은 상황인 것 같긴 해 보입니다. 네네. 그리고 전남 쪽에서도 사실 목포 쪽은 지금 투표율이 좀 낮다라고 제보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투표 독려 좀 해주세요라고 올려주셨는데요. 네, 목포가 뚝 떨어집니다. 네, 목포, 여수, 순천 이게 그 전남의 인구 수순이거든요. 인구순. 네. 네, 인구 역순으로 투표율이 높고 인구순으로 투표율이 낮습니다. 네. 지금 본인이 계신 지역의 투표율을 조금 확인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요. 주변에 저희가 왜 평소에 좀 전화 안 하다가 네. 투표할 때 갑자기 전화하면은 살짝 속보이긴 합니다만 누구를 뽑으라고 지정해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투표하라고 권리 행사하라고 독려하는 거는 뭐 나쁜 거 아니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네. 지금 부천시 원미구인데 바로 와서 투표할 정도로 사람이 너무 없다. 라고. 네, 예. 부천시 투표율 아주 낮습니다. 지금 굉장히 낮습니다. 예, 부천시 오정구 사는데 창피하네요. 전국 최저 투표율이라니 하고 보내주셨고요. 네. 근데 경기도가 전부 다 낮아요. 왜 그럴까요? 같이 연대에서 부끄러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뭐 말씀드린 트렌드가 경기도에도 당연히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래도 경기도는 전체적으로 투표율이 낮은데 예, 그 가평군 군 붙은 곳이 높고요. 시 붙은 곳이 낮아요. 네. 네, 쉽게 말씀드리면. 네. 저 리플 하나만 소개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경기도 남부 통합진보당 참관인에게 투표한 봉인 시에 꼭 사진을 찍으라고 했더니 당에서 사진을 일체 찍지 말라고 했다고 하더군요. 참관인인데. 이 부분 확인해서 교정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투표한 봉인 상황 너무 중요합니다. 통합진보당 분들 다시 한번 잘 알아보고 다시 참관인들에게 공지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매우 감사합니다. 네. 네. 이런 분들이 나가 계셔서 참 다행이다. 라고 감사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네. 예. 지금 청기와 닭백숙님께서요, 전주의 진기승, 우리 노동자, 네. 예, 그분의 장례식과 관련해가지고 공권력에 막혀서 지금, 제대로 장례식을 네. 못 치르고 있다고, 예, 무차별 연행 중이라는 소식 저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네, 뭐 투표하는 날이라고 해서 뭐 다를 바 없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우리 진기승 님이 신성역에 소속 노동자였죠. 2번의 해고를 당해서 자살을 시도하셨고 꽤 오랜 시간 투병을 하셨는데 예. 유명을 달리하셨죠. 투표가 더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또 사진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네. 지금 아까 하움님이요. 좀 젊은 청년들이 길게 투표하려고 줄 서 있는 모습의 사진이 올라오면 힘이 좀 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혹시 근처에 그런 모습들 잠깐만요. 초상권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은 조심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네. 올려주실 수 있는 분들 투표소에서 대기하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바깥의 모습은 찍어도 되는 거죠. 내부는 찍으시면 안 되고요. 인증샷 찍으실 때도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 안에서는 안 됩니다. 예, 밖에서는 가능하시지만 안에서는 찍으시면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리플을 보면 각지에 계신 분들이 지금 투표소의 현황, 지금 현재 모습들을 이렇게 짤막하게 올려주시고 계신데 사실 대부분의 의견들은 좀 한산해 보인다. 그렇죠. 이런 의견들이 좀 많이 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속상합니다. 네. 예, 한산해 보인다. 그러면은 언제부터 좀 여기 지금 줄 잔뜩 서 있어요. 많이 기다려야 되나요? 이런 글이 올라올까요? 저희 방송 끝나면 바로 폭주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네, 잠시 후에 4시부터는 매우 재미없는 그렇습니다. 심성님과 손병희 선생님이 준비하고 투표 타임이에요. 예. 네. 내가 진짜 안 하려고 했는데 이제 투표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캐치프라이즈. 네. 네. 투표는 4시부터. 네. 네, 그리고 좋습니다. 난지선님께서 리플을 남겨주셨습니다. 우리 엄마 투표 안 하시고 계심. 좀 하라고 말씀 좀.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사는 이경수님. 아니, 직접 말씀하세요, 어머님한테. 네. 투표하세요, 해주세요. 네. 이경수 여사님. 네, 투표하십시오. 이경수 여사님. 잠시 후에 재미없는 방송이 이어지니까요. 꼭 투표하러 가주십시오. 4시에. 네, 카랑카랑님께서 악덕 업주 때문인 거 맞아요. 우리 남편 회사 오늘 3시 반에 끝내준대요. 오면 같이 투표하러 갈 건데 경기도 살아요. 수원 하셨어요. 네. 다 함께 손잡고 부끄러워야 되는 경기도. 네. 저는 왜 순간
후보들을 부끄러워한다고 생각하시는데. 네, 그렇죠. 전 정말 투표를 많이 해요. 예, 어이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하나의 약속님께서 어르신들이 많네요. 여기는 강북구 미아동인데요. 경로당 같아요. 우째 불안합니다 하셨는데, 네. 어르신들이 투표한다고 해서 불안하다고 저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이분들이 저는 올바른 선택을 하신다라고 믿어야겠죠. 네. 아니, 어떻게 할까요? 국민TV 조합원님들과의 통화에서 이제 뭐 연령대가 어때 보이냐 이런 질문을 드렸던 건 현장에 나가 계시는 분만 알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예, 곁다리 정보 삼아 여쭤봤던 거고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국민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가 말고는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지금 또 전주 신성역의 현재 모습, 아이쿠야. 노동자 한 명당 담당 경찰관은 몇 명인가요? 한 100명씩 나온 것 같습니다. 예. 네. 오늘 6.4 지방선거일인데도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죠. 예,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두 분과 함께 하다 보니까 저희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예. 1부는 여기서 저희가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지요.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